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타 최근에 나온 2025년 3월 마감 회계연도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토 코지 사장이 연설한 내용 일부를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 제목이 올해의 두 가지 핵심 테마, 사토 사장이 말하는 토요타의 변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연설을 통해서 토요타가 그간 여러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기본이라는 게 뭘까? 또 미래 자동차 산업,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특히 좀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사토 사장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과거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출혈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로 나아간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 전환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죠. 자, 그럼 바로 이 지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지난 회계연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인증 문제도 있었고 리콜, 또 재해 이런 것들이 생산에 영향을 좀 미쳤잖아요. 그런데도 현장의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공급업체, 딜러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토요타가 그 품질 좋은 차를 정성껏 만들어서 제대로 전달한다. 이걸 자기들 말로는 원점이라고 하던데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인증 문제 겪으면서 신뢰 회복이 좀 절실했겠죠? 그렇죠. 기반이 흔들릴 뻔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본을 다시 강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워낙 산업 환경이 빨리 변하니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력 강화에 집중한다. 이 점도 언급이 됐습니다. 요즘 무역 관계라던가 자동차 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품 중심 경영, 그리고 동네 최고가 되겠다는 그 원칙, 이걸 지키면서 좋은 차 만들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토 사장은 그 양산차의 원가 절감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이익을 늘리는 것,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제조 원칙을 배우고 또 기술을 계속 진화시키는 그 과정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그렇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현장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미래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반 강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토 사장이 바로 여기서 그 표현을 썼죠. 과거 문제 해결, 즉 출혈 멈추기에서 미래 준비, 씨앗 뿌리기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이 씨앗 뿌리기라는 뷰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들도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인증 문제 재발 방지, 이걸 그냥 문제 해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장의 어떤 풍토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 접근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건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덮거나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죠.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씨앗 뿌리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다 아키오 회장이 시작했다는 활동도 소개됐죠. 일본어로는 지슈켄이라고 하던데 우리말로는 자주연구회, 정식 명칭은 인증 업무 TPS, 자주연구회라고 하네요. 그 TPS를 인증 업무에까지? 네, 그렇습니다. 기획,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낭비나 병목 현상을 찾아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리드타임 단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자주연구의 활동은 토요타의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그 TPS, 토요타 생산 시스템. 이 원칙이 단순히 생산 현장을 넘어서 사무 영역이나 개발 영역까지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강점을 새로운 문제 해결에도 쓰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 역시 미래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 즉 씨앗 뿌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미래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인력 문제 해결 노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나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한 모양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활동도 강화하고
또 근무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혹서 대책이라던가 다양한 인력들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5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 공장, 퓨처 프로덕션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추진한다니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와, 50년 후를 이야기하는 미래 공장이라 이건 정말 대담한 발상인데요. 당장의 어떤 기술 변화를 넘어서 아주 장기적인 산업 변화, 인력 구조 변화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거군요. 네,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 생산성 쪽에서는 에리아 35라는 활동이 언급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차량 사양이나 부품 종류를 최적화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차량 모델 3개를 재설계하는 분량의 개발 효율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고 해요. 오, 상당한 효과인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글로벌하게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에레아 35 활동 역시 단순히 개발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에는 고객 요구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할 거잖아요. 거기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죠. 시장 변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씨앗 뿌리기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DX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는 사람이 중간중간 이렇게 연계하는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차량 관련 정보들,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공급업체나 딜러와의 협력도 중요하게 강조했고요. DX는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개발부터 고객 인도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가 정말 원활하게 흘러야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데이터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그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같은 미래 전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준비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앞서 자료 제목에서도 언급됐던 내년 회계연도의 두 가지 핵심 테마,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본문에는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미래 기반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시가 됐었죠. 네, 그 두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멀티 패스웨이 접근 방식의 해상도, 즉 명확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둘째는 토요타 스타일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멀티 패스웨이는 보통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같이 다양한 동력원을 시장 상황이나 고객 니즈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SDV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을 정의하고 또 업데이트도 가능한 그런 차량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토요타가 구체적으로 그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지, 또 그들이 말하는 토요타 스타일 SDV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상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좀 추상적인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다음 회의 핵심 과제로 딱 선언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거 마치 토요타가 양손잡이 전략을 쓰려는 것처럼 보여요. 한 손으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나 품질 같은 기본기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면서 출혈 멈추기의 연장선상이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프트웨어나 다양한 동력원 같은 완전히 새로운 미래 기술의 씨앗을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씨앗 뿌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 양손잡이 전략.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토요타가 최근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품질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구나,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동시에 단순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아주 중대한 변화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 문제 대응이나 프로세스 디지털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멀티 패스웨이와 SDV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듯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에 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특히 흥미로운 건 이런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에서도
그들의 근본 철학인 TPS 같은 원칙을 계속 적용하려고 한다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주목할 만해요. 결국 핵심은 토요타가 기존의 강점은 더욱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될 수도 있는 미래 자동차 상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그 5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공장 프로젝트가 언급되었잖아요. 네, 정말 인상 깊었죠. 앞으로 50년 동안 자동차 기술이나 제조 환경, 이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도 토요타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혹은 변하지 않아야 할 근본적인 원칙이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